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명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절이 아니고, 우리 절지, 뭐, 이렇게 하죠. 이야기하죠. 계절에서 가장 이제 끝점에 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작용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과 양의 관계에서, 음양이라 하는 식간의 관계에서는 이 절의 위치가 달라지죠. 양가는 당연히 이제 그 인신사회에서 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가는 이제 자움에 의해서 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음간을 먼저 보면 좌우묘유의 자리에서 이렇게 위치했을 때 완전히 반대니까, 그죠? 봄의 글자가 있을 때는 신금이 이제 절이 되고, 이건 을이 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에서는 이 개수가 절이 될 것이고, 자수에서는 정화가 이제 절이 됩니다. 인신사에 해당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경금, 인에서는 경금이고, 사에서는 임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에서는 간목이 될 거고, 해에서는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양들이 이렇게 절지를 맞이하면서 위치하게 되죠. 각 계절의 반대에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지가 가지는 의미들을 한번 따져보면 각각의 그 음과 양이 하는 역할이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양간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이 절에서부터 설정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음간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책임지게 되죠.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양간과 음간이 하나의 절지라는 공통된 자리에서 그 이루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월이라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갑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작용력을 우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한 작용력을 이때부터 이루어 나가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수가 이제 장생하죠. 그죠? 장생해서 나타나는 자리에서 갑이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이룰 것인가를 계획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절지가 되죠.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갑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6월이라 하는 것에서 을목은 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이루어놨던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의 간목이 이루어지는 그죠? 자리나 틀을 바탕해 주는 것으로서 음이 절지에서 이제 희생을 합니다. 그거는 음은 대략 물질화되어져 있는 질의 상태라고 하면 양은 대략 기세를 이루는 것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음과 양이 작용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일으킬 때는 그 물질이 됐던 반대쪽에 있는 것은 그 작용을 이제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이 다시 그 음이 없어지고 양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에서 작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월이라 하고 생각해 봅시다. 묘월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신금이 이제 절을 맞이하죠. 그렇다면 이때는 대략 신금이 이루어냈던 것인 목의 작용을 이제 모두 완성시키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간히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책임을 이때부터 지는 작용에서 목의 완성을 이루어 줘야 되는 책임이 여기에는 신금에게는 있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인 경금을 이루게 하는 바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음의 절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게 되면 각 계절에서 우리가 이제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보통 할 때는 천간에 있는 식간들이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자리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쉽죠. 그러나 간지는 그죠? 간지의 작용력은 힘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그런 것의 작용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잘 보게 되면 일관되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12운성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계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어떤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절이라는 자리에서 각각의 음과 양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태로서의 작용력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렵게 여기실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간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가 조금 폭이 조금 형성이 되어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되지 싶은데 깊은 뜻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렇게 좀 터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이게 단순하게 신금이라는 것이 묘월에서 절지가 됐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라는 근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물론 신금은 묘의 계절에서는 신금의 작용력이 미미하게 되죠. 그 신금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 화를 모아서 결실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금이 아주 완성된 어떤 금으로서의 작용, 그죠? 결정화되는 과정이죠, 그죠? 만물을 전부 다 숙살하는 그 작용인데 그 작용은 묘월에서는 작용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절이라 하지만 이게 숨은 뜻에서는 묘월이라 하는 것의 신금의 이 작용력이 주변의 영향에 의하여서 어떠한 그 작용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월에서는 신금이 그 작용력을 이 목이라는 이 작용력을 완성시키면서 이거 묘월이라는 것에 그 계절의 작용력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병화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갑이 있다든지 뭐 혹은 다른 식간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를 같이 관찰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천간이라는 것들은 그 절의 자리에서 이렇게 음과 양이 하려고 하는 작용력, 또 어떤 모양을 띠는가는 이렇게 크게 양분된다, 이렇게 크게 다르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이 양간들은 그때부터 그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 기운들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함으로써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작용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은간들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것들을 완결지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절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찬찬히 한번 다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시라고 어려운 질문을 주제를 던졌습니다. 예,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